영상에서는 피그마의 가장 핵심 기능인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컴포넌트란 버튼, 카드, 칩스, 그리고 다이얼로그처럼 이러한 UI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사용될 UI 에셋 또는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피그마에서 말하는 컴포넌트 기능은 이러한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컴포넌트 기능을 활용해서 탭 UI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를 살펴보시면 가로가 360이고 높이가 48, 그 안에 3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 탭 하나당 좌우 여백이 16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안에서 액티브 상태와 인액티브 상태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를 360 나누기 3을 해서 3등분을 하고 세로 길이를 48로 입력해 줍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센터 정렬로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상단에 있는 이 마스터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고 그 안에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Shift 옵션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즉 마스터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는 앞에 있는 이 아이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인스턴스를 선택했을 때는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에서 옵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인스턴스에 마스터 컴포넌트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서는 리셋 오버라이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Go to 마스터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마스터 컴포넌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 마스터 컴포넌트의 이름을 액티브로 변경을 하고 텍스트의 컬러를 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비즈의 컬러를 흰색으로 수정하고 즉 마스터 컴포넌트를 수정을 하면 인스턴스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또한 이 에셋 패널에서 방금 만든 이 마스터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드래그해서 화면에 놓습니다. 이번에는 컴포넌트의 원리를 활용해서 라인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좌우 여백을 16으로 가로 길이가 120이므로 120에 16의 2배인 31을 해줍니다. 다시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면 좌우 여백이 16인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컨스트레인츠에서 옵션을 레프트 앤 라이트로 해주시면 가로 길이를 늘려도 이 16의 여백이 유지가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세로에서 센터에 정렬이 되기 위해서 스케일이 아닌 센터로 옵션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로 이동을 해도 텍스트는 가운데에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인액티브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컴포넌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바깥으로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inactive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두 버튼을 활용해서 이 형태의 UI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고 가로 길이를 360, 높이를 탭 버튼과 마찬가지로 48로 하고 마스터 컴포넌트를 커맨드 C에서 복사한 다음 커맨드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두 번째 버튼이 인액티브 상태의 버튼을 커맨드 C 그리고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V, 이번에는 Shift 옵션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이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컴포넌트로 변환합니다. 이름을 탭 UI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인스턴스의 옵션 값이, 즉 constraints의 옵션 값이 left and tab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로를 늘려도 늘린 만큼 이 버튼이 안녕하세요, 아미TV입니다. 오늘은 이 피그마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하기로 유명한 토스의 화면을 가지고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이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은 카드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옆에 이 볼드한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금액과 화살표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이렇게 유사한 엘리먼트들을 여러 번 그려야 할 때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 클릭에 Create 컴포넌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스트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점을 빨간색 점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스터 컴포넌트의 파란색 점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아까 복사 붙여넣기 했던 나머지 인스턴스 컴포넌트들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이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잘 활용하면 작업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스 앱을 따라 만들면서 감을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요소가 이렇게 된 형태라서 지금 볼드 타이틀과 금액 그리고 화살표까지 넣었는데요. 이 엘리먼트를 이렇게 아까처럼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마스터 컴포넌트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마스터스에다가 옮겨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터가 들어져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드는 편인데요. 지금은 화면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데 화면이 막 많아지고 다른 것들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어떤 게 마스터 컴포넌트인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터 컴포넌트가 모여진 그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컴포넌트는 여기다 두고 이 화면에는 이걸 복사해서 인스턴스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개수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옆에 손금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액이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계좌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었던 컴포넌트와 약간 다르게 생겼죠. 밑에 송금 버튼도 있고 계좌 금액을 또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카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컴포넌트를 좀 늘려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늘리면은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여백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마스터 컴포넌트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짚고 이 컨스트레인트 쪽에다가 레프트와 탑 옵션을 줄 건데요. 이 요소를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가 늘어나도 이 요소는 왼쪽 상단에 붙어 있게 할 거다 라고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오른쪽에 상단에 고정시켜 준다 라고 설정을 해둡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늘렸을 때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따라 그려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를 늘려줍니다. 카드를 보자면 여기 안에도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컴포넌트 만들고 싶어지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짚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리스트에서 뭐 여백이 수정되더라도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 섹션도 이렇게 수정을. 컴포넌트는 내가 최초에 만든 컴포넌트이고요. 인스턴스 컴포넌트는 마스터 컴포넌트를 복사한 것들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끝내기 전에 컴포넌트를 제작할 때 쓰일 수 있는 옵션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컴포넌트의 우측 클릭을 하면 컴포넌트와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셋 인스턴스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 스타일을 리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이 마스터 컴포넌트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태치 인스턴스는 컴포넌트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컴포넌트 모양에서 프레임 모양으로 다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태치된 컴포넌트는 마스터의 수정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빨간색으로 타이틀이 변경이 되는데 해제한 컴포넌트는 변경이 되지 않았죠. 더 이상 컴포넌트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o to Master 컴포넌트는 누르면 이 컴포넌트의 마스터 컴포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할 땐 이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마스터 컴포넌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인스턴스 컴포넌트에 수정을 할 경우에 이 인스턴스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역으로 마스터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Push Override to Master를 누르면 마스터 컴포넌트가 아까의 인스턴스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스타일이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스 옆에 이 에셋이 있는데요. 이 에셋에서도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능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알고 싶어요 하시는 게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자의 피그마 실무를 위한 기본기 총정리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피그마에 대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기획자로서 또 피그마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노하우와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 본캐인 기획자로서 근무하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무들을 많이 처리하고 왔고요. 요번에도 운이 좋게 피그마를 통해서 실무를 진행하게 돼서 새로운 노하우를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기존에 배웠었던 컬러와 텍스트 스타일 정하는 법,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조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아주 완성형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디자인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서비스 성격에 맞게 모든 화면에서 공통적인 디자인 그리고 공통적인 인터랙션으로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UI, UX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비앤비, 또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업체에서는 이미 본인들의 디자인 시스템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그마는 이미 글로벌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유수 업체들의 디자인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복사하셔서 나의 제품에 맞게 디벨롭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피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토스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마침 개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실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송금하는 화면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러와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면서 그룹을 지정했습니다. 앞부분에 그룹 네임을 써주시고요. 뒤쪽에는 스타일 네임을 써주세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슬러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텍스트와 컬러를 그룹핑해서 스타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라디언트도 스타일로 지정을 했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컬러 스타일 등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펙트도 스타일로 지정을 할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패널에서 이펙트 스타일을 등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면을 만들면서 사용할 스크린 타입들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상단 부분에 지금 우리가 제작할 화면 디자인의 기준 해상도를 작성을 해줬고요. 화면마다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측의 디자인 패널에 레이아웃 그리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실습으로 만들어볼 토스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스크린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화면들을 모두 정리를 해야겠죠? 각각 화면들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를 하고 또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 스크롤이 실행되는 부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화면에 대한 정의를 해줬습니다. 화면 명칭은 저는 구글 매터리얼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참고했습니다. 스크린의 명칭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따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용어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화면들 중에서 빔드 화면, 그리고 액션 시트 풀 타입, 액션 시트 하프 타입 이 세 가지만 컴포넌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 시간인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 기능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지만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만들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지 않으신가요? 컴포넌트 만들기.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포되어 있는 디자인 시스템 파일 또 UI 킷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생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개발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그 개발 프레임워크, 앵귤러라든가 리액트 UI 구조에 맞춰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놔야 어떤 UI 킷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며칠 동안 토스에서 또 변화가 있었네요. 상단에 QR 체크인 그리고 뭔가 메시지 같은 표시가 하나 더 생겼고 기존의 알림 아이콘도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최신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는 화면의 요소들을 성격과 기능별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토스 화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아이콘이었는데요. 아이콘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콘 그 자체로 버튼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텍스트와 합쳐져서 버튼 역할을 하는 플랫한 디자인의 아이콘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색깔과 입체감이 추가된 디자인이 조금 더 돋보이는 예쁜 아이콘이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계좌를 표시해주는 체크 아이콘도 빼먹을 수 없겠죠? 썸네일은 우리가 컴포넌트 만들기를 배우면서 만들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익은데요. 실습할 때와 동일한 사이즈의 썸네일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송금 화면에서 사용되는 썸네일도 보입니다. 버튼 역시 우리 실습을 해봤던 부분이죠. 메인 화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레이 색상의 송금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송금 화면에서부터는 확인, 보내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버튼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토스 앱에서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그인할 때 볼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숫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변경되는 키보드이고요. 하단 부분에는 삭제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송금할 금액을 입력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컴포넌트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페이지 하나에 각각 분류별로 컴포넌트의 영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렇다 할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컴포넌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에셋이 많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한 페이지에서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이콘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이콘 파일을 통해서 토스 앱에서 사용되는 아이콘과 가장 비슷한 아이들을 골라놨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약간 플랫한 형태의 아이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메뉴라던가
알림, 메시지 혹은 액션 시트에서 쓰이는 닫기 버튼, 이동하기 버튼 등 플랫 아이콘들은 상단에 모아두었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약간 디자인이 들어간 약간 예쁜 아이콘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모두 우선 컴포넌트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네, 전체 아이콘을 컴포넌트로 변경을 해줬고요. 이제 베리언트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콘이라는 그룹으로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아이콘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패널에 있는 베리언트 영역에서 Combine as Variants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베리언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금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떤 베리언트가 미싱되어 있다, 프로퍼티가 매칭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컴포넌트 베리언트를 만드시고 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 두 가지 항목에 하나씩은 꼭 해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마도 무언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콘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룹명을 만들 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콘이라는 이름 하위로 해당 아이콘의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서 플랫 또는 디자인 둘 중에 하나를 써주었고요. 다시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해당 아이콘의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리언트 구성을 보시면 디자인, 플랫 외에도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은 바로 이 경고 메시지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디테일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구성 중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른쪽 방향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디테일이라고 혼자 잘못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만들어진 정상적인 프로퍼티 값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경고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자,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는 플랫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의 이름을 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을 디테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Add New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셀렉트 박스 안에서 바로 아이콘의 이름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콘 베리언트를 클릭을 했고요. 이제는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프로퍼티 1,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명칭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자, 프로퍼티 1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입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2 같은 경우에는 네임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이콘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단 부분에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버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토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텀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우리가 플랫 아이콘으로 등록한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밑에 부분에는 텍스트로 홈, 혜택, 송금, 주식, 문책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우선 컴포넌트로 지정한 각각의 아이콘들을 이 내비게이션 영역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실 때는 지금 이 부분에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얘를 복사해서 가져오지는 마시고요. 자, 왼쪽 패널로 가셔서 레이어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에셋 탭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져올 아이콘은 이 홈에 해당하는 아이콘이겠죠? 자, 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나가 떴고 썸네일로는 종 모양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은 상태고요. 그대로 끌어오셔서 화면에 놓아주시고 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을 보시면 컴포넌트 아이콘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아이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 화면에서 사용할 아이콘의 타입과 네임을 찾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타입은 플랫 타입이 맞기 때문에 여긴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임 부분에서 홈으로 지정된 아이를 찾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서 따라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복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에셋 패널에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바탕색을